수길의 용모는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얼굴은 검고 주름져 원숭이 형상이었다. 선조 수정실록의 기록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별명은 대머리쥐 혹은 원숭이로 한마디로 더럽게 못생겼었나 봅니다. 출신은 미천하였고 오랜 기간 글도 몰랐습니다. 키는 140cm로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는 전국시대 3년걸 중 한 사람으로 불리지만 외모로 보면 아무리 봐도 영웅 호걸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모가 다는 아니지요. 비록 작고 못생겼지만 그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생긴 외모에 작은 키로 게다가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일본 조정 최고위직인 관배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능력 하나로 다 커버쳤던 그였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미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의 꼭대기까지 오르는 이야기, 그리고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꼴을 베어 팔아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전사하였고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양아버지는 못생긴 히데요시가 너무나 꼴보기 싫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두들겨 패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결국 가출했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이 무서워 가출은 했는데 어린 히데요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생이야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파 전국시대 3년걸 중 한 사람 오다 노부나가를 무작정 찾아가 그 앞에 옷을 벗고 틀어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 부하들이 정말로 죽이려 하자 오다 노부나가가 제지하였습니다. 생김새하며 하는 짓이 참으로 희한한 놈이구나.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밑에서 일해보는 것은 어떠냐.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희망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목숨을 바쳐 다 해내겠습니다. 알았다. 내일부터 변소 청소를 하거라. 히데요시는 감지덕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아주 그냥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어찌나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냄새가 나거나 티 하나가 없었습니다. 오다는 매우 만족했고 다음에는 신을 삼게 했는데 역시 정밀하게 신을 바쳤습니다. 하루는 오다가 술을 마시다 평소 아끼던 금술잔을 우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어이쿠, 술잔이 빠졌네. 누가 저 술잔을 건져오겠느냐. 그러나 물이 너무 깊어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저 잔을 가져다 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 이거 정말 실망이구먼. 그러자 히데요시가 나섰습니다. 소인이 가져오겠습니다. 너는 수영도 못하잖아. 아서라, 괜히 나서다 너의 아까운 목숨만 잃을 뿐이다. 수영은 못하지만 꾀는 있사옵니다. 히데요시가 큰 물동이 수백 개를 구하여 물을 담았다가 한꺼번에 우물에 쏟아부으니 물이 차오르며 금술잔이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히데요시는 가뿐하게 금술잔을 집어내어 바쳤습니다. 오다가 기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히데요시는 무엇을 시키든 그 이상을 해내고 방법도 아주 창의적이고 기발했습니다. 비록 못생기고 미천한 출신이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진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부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추운 겨울 오다 노부나가가 외출을 하려는데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히데요시가 오들오들 떨면서 품속에 넣어둔 신발을 꺼내 바쳤습니다. 오다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 신발을 옷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냐? 귀하신 분께서 신을 신발인데 차가우면 안 된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여 소인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상사가 이런 부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후부터 히데요시를 크게 신임하였고 중요한 일도 맡겨보았는데 역시 완벽하게 기대 이상으로 해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느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겠지. 오다는 평소 하인들에게 장보기 일을 자주 시켰습니다. 그가 좋아할 물건들을 사와야 점수를 딸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열심히 장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다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온 것들이 하나같이 저급하고 품질에 비해 돈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데요시가 사온 것들은 달랐습니다. 하나같이 고급이었고 품질도 우수하였습니다. 도저히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히데요시는 자신의 돈을 더 써서 고급 물품을 사온 것입니다. 오늘날 세일즈맨이 자기 돈을 써서 실적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다는 크게 기뻐하며 히데요시를 칭찬했습니다. 고자루는 역시 대단해. 뭘 시키든 그 이상을 해내네. 고자루란 원숭이란 의미로 오다가 히데요시를 친근하게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오다의 신임은 계속 쌓이고 쌓여 히데요시는 결국 조직의 넘버2까지 오릅니다. 학식은 짧았지만 성실함으로 부족함을 채웠고 특유의 처세술과 임기응변은 히데요시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 또한 낮은 신분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던 터라 자신의 부하는 신분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의 주위에는 훌륭한 인재가 많았습니다. 오다는 전국 통일을 위해 서쪽의 반대파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선봉장은 가장 믿는 부하이며 2인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도토리성을 가뿐하게 함락시키는 등 서쪽으로 계속 진격하더니 마침내 비추다카마스성까지 진입하였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린다면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추다카마스성은 수비에 최적화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성이 늪지대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에 해자가 있어도 공략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이 성은 늪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건넌다 하여도 진흙에 빠져버릴 것이고 그 몸으로는 높은 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추다카마스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임기응변에 강한 히데요시였습니다. 이번에도 기막힌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 주변에 뚝을 쌓아버렸습니다. 높이가 약 8m에 길이는 약 3km에 달하는 뚝을 단 12일 만에 쌓아버렸습니다. 추진력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맛비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기는 비가 오는 때임을 이용한 것입니다. 뚝을 쌓았는데 장맛비가 내리면 성이 물에 잠겨버릴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히데요시가 물을 사용하여 원하는 바를 취하는 일은 앞에서도 한번 보았지요. 이쯤 되면 히데요시는 물로 그의 인생을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훗날에는 물에서 이순신을 만나게 되니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히데요시는 결국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제 전국 통일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오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히데요시는 생각만 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자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가신 아케치 미스히데였습니다. 한마디로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인에게 매우 유명한 사건 혼노지의 변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에 있다고. 열받은 도요토미는 즉시 전병력을 이끌고 교토로 갔습니다. 어찌나 열받았는지 쉬지 않고 달려 약 200km의 거리를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을 아주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야마자키 전투입니다. 드디어 히데요시는 1인자가 되어 마침내 전국을 통일하고 스스로 관백에 오릅니다. 미천한 출신으로 변소지기부터 시작했지만 140cm 작은 키로 덩치 크고 험악한 전국의 무사들을 모두 그의 발 아래 무릎 꿇렸습니다. 그는 다 이루었고 다 가졌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남봉꾼이었습니다. 특히 예쁜 여자를 좋아해서 전국 수백 명의 미인들을 모아 자신의 저택에 머물게 하며 밤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백 명의 미인이다 보니 하루 한 명씩 매일 바꾸어 만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인과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미인들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도 포함되었는데 이상하게 히데요시와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히데요시도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히데요시는 작은 키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미인이란 주로 키가 큰 여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라 불렸던 요도도노는 히데요시가 특히 아꼈던 여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예뻤습니다. 히데요시는 그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명의 아이도 낳았습니다. 히데요시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히데요시를 닮은 군대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아무도 임신하지 못하는데 요도도는 홀로 2명의 자식을 낳으니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 히데요시가 아닌 다른 남자일 것이야. 히데요시의 자식은 총 3명으로 첫 번째 측실이 낳은 1명, 요도도노가 낳은 2명입니다. 사람들은 3명 모두 히데요시의 친자가 아닐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그 당시 다이묘나 높은 직위의 무사들은 남자와 관계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고위급 인사들의 풍요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철저하게 예쁜 여자만 좋아했습니다. 천한 출신이라 풍요를 몰라서 그런가 싶어 일부 열정적인 부하가 과잉 충성한다고 잘생긴 남자를 방에 들여놓고 히데요시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멍석 깔아줄 테니 즐겨라 이거지요. 방으로 들어간 히데요시는 잘생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생활 편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해야 한다. 하문하시옵소서. 너 예쁜 누나나 여동생 있냐? 없으면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히데요시는 끝까지 여자만 좋아했습니다. 이런 히데요시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그가 불임이거나 최소한 난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훗날 히데요시의 자식은 모두 요절하고 히데요리만 살아남았는데 장성한 히데요리의 키는 약 197cm였습니다. 히데요시의 키가 140cm. 이쯤 되면 소문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 전국시대 3년걸에게 묻습니다.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말했습니다. 울지 않으면 죽여버릴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답했습니다.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답했습니다.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 것이다.